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대간이 노공필의 일을 아뢰어 율에 의하여 주해줄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보가 부산포 첨사로 있을 때 후패 한 배를 가지고 외노를 공격하여 공상을 노리려는 것을 주장 황형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신문하게 하고 또 방어청에 보고하였는데 청에서는 형조로 이문하였습니다. 형조에서 만일 군법의 주장의 명령을 어긴 죄로 조율하면 그 죄가 작지 않은 것을 다만 장 80으로 조율하여 아뢰었는데 또 3등을 감하여 마침내 태 50에 현직을 해임하는 주의를 받고 사과가 되었습니다. 설령 이보가 임기가 차서 갈려 오더라도 이 관직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죄를 다스리소서. 이보는 위태로운 방법으로 요행을 바라 공상을 얻으려 하였으며 당초 주장이 신문할 때 병을 칭탁하여 나아가지 않고 이어 서울로 와서 숨어 있으면서 그 어미로 하여금 상언하여 경한 죄를 받았으니 9일에 다른 변방 장수들도 반드시 이것으로 선례를 삼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경세창 지평 이빈이 노공필 이보의 주의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윤호하지 않았다. 근래 사습이 날마다 낮아져서 문신으로서 수령이 되려고 하는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거 성종조에서 윤효손이 가선으로 남원부사가 되기를 구한 것은 어버이를 복양하려고 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버이를 위하여지도 않으면서 다투 외임을 구하니 이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사가 되는 자를 기양가는 벼슬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삼관에 천임되면 곧 수령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문관에 결혼이 있으면 전조에서 충당하여 자출하기가 어려우니 이 풍습은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횡경 문난할 때 대사관은 마땅히 계상 부재학의 반열에 앉겠지만 대사원은 종이품의 반열에 없는데 지난 십몇 년에는 종이품의 재상으로 시강에 합당한 자는 또한 참강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선례에 의하여 대사원도 참강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 일기의 종이품이 참례한 전례가 있으면 지금 종이품으로서 참례할 만한 인원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허광 지평 홍언필이 노공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여 위나라에서도 사도 최호를 죽이고 그 족을 멸한 데 이르러 검토관 소세량이 아뢰기를 최호가 위나라 역사를 찬술하면서 바른대로 쓰고 숨기지 않은 것은 사관의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새겨 들에 세워서 명예를 얻으려 하였으며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죽음을 받게 된 이유는 위주가 조종 정권을 전제한 때문입니다. 강목의 필법으로 특사하기를 위나라가 사도 최호를 죽이고 그 족을 멸하였다 한 것은 위의 참혹한 정사를 미워한 것입니다. 하고 참청관 김세필은 아뢰기를 무릇 역사는 직필하여야 하는 것인데 3대 이후로 이미 사관을 설치하고 또 야사를 두었기 때문에 비록 규문 안의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갖추어서서 권계를 삼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임금은 을에 사관을 우대하여 권면할 것이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즉 빌로 하여 최후를 죽이면 위나라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돌에 새겨 비를 세웠으니 최후 또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위주가 고유는 강직하다 하여 사해주고 최호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위주의 큰 허물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마땅히 사실대로 써서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지금 사관이 된 자도 사실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자 김세필이 아뢰기를 사관의 직책은 시정의 득실을 기록하는 것이니 사실대로 쓰기를 힘써야 합니다. 위주가 최호를 명하여 위나라 역사를 찬술함에 있어 힘써 성실하게 하도록 하고서 도리어 주력의 형벌을 더하였으니 사관을 우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종조이의 마음대로 사초를 고치고서 큰 죄를 입은 자가 있었으며 그 후 성종실록을 실천할 때는 사관이 들은 일을 기록한 것이 많아 재상의 비위를 거슬렸는데 재상이 또 자기의 과실과 죄악을 쓴 것을 미워한 자가 있어 억지로 끌어붙이고 얼고 만들어서 큰 옥사를 일으켰으므로 10년간의 화란이 잇따라서 선한 이들이 다 없어지고 선비들의 기계가 좌절되었으므로 역사에 관한 일이 점차 해이하여졌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마땅히 옛날의 자치를 거울 삼아 사관을 우대한다면 사관 또한 반드시 그 직위를 더하여 오로지 여기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대저 임금의 선악과 조정의 득실이 모두 두세 사관의 붓꽃으로 기록되는 것이지만 후세에 또한 이것을 전하여 믿게 되고 최정하게 되는 것이니 그 관계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래에 연수한 사람들을 뽑아 사관을 삼으면 진실로 여기에 연유함입니다. 그러나 인제는 한정이 있는 것이니 어찌 모두 능한 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대한다면 모두들 감동하 여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고 소세량은 아뢰기를 시정기를 전에는 예문관, 홍문관에서 항상 나와서 수천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을 넘기도록 수천하지 않아 역사의 일이 해이해져 점점 전과 같지 않습니다. 또 폐조 이후로는 인심이 겁나하고 사기가 저상하여 사기를 찬하는 자가 좀 과격한 말이 있으면 곧 오련내니 일기를 찬집할 때에도 기록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재를 배양하여 사특한 생각이 없게 한다면 위에서 명하지 않더라도 신하가 자연 직필할 것입니다. 하고 시간간 긴급히 번아르기를 폐조의 일기를 찬집할 때 신도 참여하였습니다. 일기를 상고하였으나 기록된 것이 없으므로 여러 집 사초에서 찾았으나 엄청난을 썼을 뿐이므로 폐조가 행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폐습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전의 사관은 조정의 일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겸하여 대신의 과실도 썼으므로 무오년의 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사관에 부형된 자들이 그 자제를 경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가 날로 해이해지고 역사를 기록함이 점점 예전만 못하여졌습니다. 마땅히 우대하여 권장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연산군 일기가 완전 빈약하지.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강혼이 아뢰기를 횡경 문난할 때 신을 예의사의 예차로 삼았는데 실차에게 연고가 있으면 신이 그 소임을 대행해야 하는데 신은 천식장이 매우 심하여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천기가 치밀어 오르면 소리를 내지 못하니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움으로 와서 그 사유를 아뢰입니다. 명하여 개차하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의 직위가 성균관 동지를 겸했습니다. 성균관은 인지를 육성하는 것이요 그 후내 도양하는 책임은 오로지 동지와 대사승에게 있습니다. 신은 소시부터 경학을 잘 알지 못하며 과거에 구속되어 대강 섭렵은 하였지만 모두가 구의의 학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을 손에서 놓은 지 이미 오래고 거의 다 잊어버려서 책을 펴놓고 읽으려 하여도 잘 읽지 못하오니 어찌 성상의 학문을 중히 여기시는 의사에 부응하고 여러 학생의 배우려는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위를 갈아서 관직 자리나 채운다는 책망을 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2번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13권 중종 6년 1월 2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 석강을 정제하는데 상이 감기 증상이 있었어였다. 준조실로 13권 중종 6년 1월 2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용계가 시학할 때 미묘한 예모 10조를 들어 개품하였다. 1. 강탑을 어좌 서쪽에 설치하였는데 신은 이 탑이 강할 때 이어 할 탑인지 아니면 경전을 둘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전 및 아조의 의주 등록을 참조하였으나 쓸 곳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사, 송사, 고려사를 상고하여도 모두 강탑에 대한 문구가 없고 오직 개원의 주위에 강탑의 설치가 있지만 역시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문은 만대의 표적이니 가볍게 고칠 수 없으며 또 예관이 아직 상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차근컨대 시간관, 강서관, 대관, 홍문관 등을 골정에 모아 수위하게 하며 어떠하겠습니까? 이 시간관의 배위가 개하, 길 동쪽에서 북향하여 동상하는 한 일은 골정에서 크게 조회할 때 동서반이 있으므로 뜰 중심이 위가 됩니다. 지금 성균관의 뜰은 지형이 협착하여 길 동쪽에 서면 반수는 반드시 제 아래에 서게 됩니다. 또 이래기를 동서로 나누어 어루를 끼고 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문을 사사로이 고침이 불가하니 모름지기 강탑에 대하여 의논할 때 함께 의논하며 어떠하겠습니까? 3. 강안을 어좌 왼쪽에 설치하는 일은 신이 명나라 서울에 갔을 때 명나라 홍치 원년의 시학 의주를 얻어보았는데 이와 우연히 합합니다. 경안을 어좌 왼쪽에 설치하고 모든 강할 서적을 모두 그 위에 두고서 강할 때 예방 승지가 꿇어 앉아 청하고 서적을 책상 위에 가져다가 강관에게 주면 서책이 정연하게 두겠습니다. 4. 시간관의 좌석은 동서쪽이 모두 겹줄입니다. 정품은 동쪽 앞줄에 있고 종품은 동쪽 뒷줄에 있으니 문난하는 데 있어서 격언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문난을 주장하는 자는 서쪽 앞줄에 나오게 하여 문난하기를 편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5. 시신은 옛날 제도에 의하면 사람의 수를 헤아려 따라 오르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위는 땅이 좁은데 시신의 수는 많으니 분요할 것 같습니다. 대관, 홍문관, 예문관, 강서관 외에는 계상에 올라가 앉지 말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의주에 이르기를 강서관 시신은 동서로 나뉘어 계상에 앉는다 했는데 만일 지기 차례로 나뉘어 앉는다면 강사하는 자가 차례를 건너 번갈아 나가게 되니 문란할 것 같습니다. 강가는 모두 서계에 앉고 시신은 모두 동계에 앉게 하소서. 7. 성균관 안뜰이 협착하여 농명유생이 지금 거의 2000이나 되니 안뜰에다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합니다. 사람을 헤아려 들어가 참여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바깥뜰에서 공개함이 어떠하겠습니까? 8. 술을 내릴 때 시간관, 강서관, 시신 등이 마시기를 끝나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9. 반수가 잔을 들일 때 내시가 전하여 받드는 것이 미편하니 반수로 하여금 바로 드리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10. 예절은 변역이 많으니 다시 의식과 관습, 절차를 익히게 하소서라는 것이었는데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고 이어서 묻기를 동가할 때는 원유관 강사포로 하고 제사 드릴 때는 면복으로 하고 강할 때는 익성관 골룡포로 하는데 황궁할 때는 무슨 광복으로 할 것인가 하니 신용계가 회개하기를 강할 때 입으신 익성관 골룡포로 환궁하소서 하였다. 준조실로 13권 정종 6년 1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한 이 항이 아뢰기를 신의 부자가 한 관아의 벼슬함을 몰래 상피할 것은 없으나 홍문관의 승무는 교서관의 예화는 같지 않아 논사하는 곳이니 부자가 함께 한 관의 소임을 맡으면 불가합니다. 또 빈청 회의 때에는 부재학 이하가 모두 한 줄에 있으니 더구나 부자가 한 줄에 함께 앉을 수는 없습니다. 신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순례를 상고한 후에 결정하겠다 하고 이어서 정원에 묻기를
그래 형제가 함께 홍문관에 벼슬 한 자는 있었지만 또 부자가 함께 벼슬 한 자도 있었는지 옛날 쥘레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자 정원이 회개하기를 이것은 매우 희한한 일로서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세주께서 홍문관으로 집현전을 대체할 때에 김예의가 5월에 부재하게 임명되고 그 아들 성원이 9월에 저작에 임명된 것이 자세히 선생 안에 기록되었고 세상에서도 전하여 말합니다. 하니 상이 이항에게 이르기를 이미 옛날 쥘레가 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생아는 각 관하에서 전임 관원의 이름, 관명, 생년, 월일, 본적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교승군 노공필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이 구수영의 일을 몽롱하게 계달하여 공론을 억누르고 천청을 기망하였다니 신하로서의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못났지만 진실로 기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위에서 친히 들으신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구수영이 신과 절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오직 감히 상전에서 사정을 가지고 기망하겠습니까? 신은 이제 노쇠하고 지기가 혼모하여 개교하는 것이 어그러지고 그렇대여 공론의 주의를 얻었으니 부끄러워 대신의 반열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관직에서 물러나 연연을 보존하였으면 합니다. 신이 물러가려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아뢰지 못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 논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친히 들은 일이다. 오직 사정을 가지고 말한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자 노공필이 또 아뢰기를 신의 아랜 것이 기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신이 평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신은 연로하고 개교가 그릇되어 공론의 주의를 얻었으니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고리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젊어서는 벼슬하고 늙어서는 물러갔으니 이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보존하는 도리입니다. 신이 노쇠하고 호남하여 물러가기를 비는 것이지 대간의 논박을 잊고 분개해서 사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언을 입어 연연을 보존하기 바라서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광원군 노영손이 아뢰기를 정월 25일에 신이 홍례문 안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러 말하기를 나의 문서를 보라 하기에 신이 조방에 들어가 불러서 물으니 그 사람이 매우 취했으므로 묻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신이 권례에 연유 없이 구타하였다여 공조에 고소하였는데 형조에서 신의 종을 잡아다 신문하니 종이 형장을 견디지 못하여 무복하였습니다. 다른 관사로 옮겨 공정하게 봉관하여 주소서. 신은 미천한 몸으로 지위가 정의 범해를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전가기를 다른 관사로 옮겨서 분간하라 했다. 정원이 아뢰기를 노영손의 일을 형조에서 지금 추문하고 아직 읽게 하지 못하는데 노영손이 감히 자기 송사를 가지고 함부로 와서 아뢰니 지극히 무례합니다. 더구나 조정조에서는 자기 성사로 와서 아뢰는 자는 파직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부처하는 법령이 있으니 노영손을 추문하고 다른 관사로 옮기지 마소서 하니 전가하기를 그가 와서 아뢰므로 윤하였다. 지금 속록을 상고하니 분문하게 와서 호소하는 자는 죄 준다 하였지만 이 법을 근래 신명하지 않았고 조정조에서 한 일도 일시의 일이었으니 노영손을 추문하지 말고 또 다른 관사로 옮기지도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시간간의 배 위를 길 동쪽에서 북향 동상으로 어로를 끼고 쓰게 하는 것은 예조가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예조 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횡경 문난을 지금 이미 물려 해행하게 하였는데 외방 선비들이 서울에 머물러 있으니 매우 배가 됩니다. 초씨는 물려 시행하지 말고 전씨는 횡경 문난 후에 시행함이 어떨까 합니다. 또 초씨의 기일을 물리지 않으면 초씨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향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약하는 날 선비들의 수가 적으면 복의 결함이 되겠으니 600인을 시험 보여 뽑으소서. 예전에도 600인을 관시에 응시케 한 일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전실로 13권 중종 6년 6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예조 정랑 김식은 주의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겸 어사를 보내어 추문 핵실하고 예조에서 행공하게 하기를 청하니 예조에서 어찌 그 일이 끝난 것을 알고 감히 행공하기를 청합니까? 잘못이 심하오니 출사하지 말게 하소서. 또 예조판사 신용계의 마음대로 쓰비하는 일을 파함으로 법사에서 한문하였는데 신용계가 말을 꾸며서 법사를 없인 여겼으니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식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신용계는 법령이 지만이라 하였음을 거만하다고 생각하나 스비의 일은 상공과 함께 의논해서 한 것이요 신용계가 마음대로 파한 것이 아니니 버려두고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2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노공필 권균 강훈 이손 김은기 홍경주 신용계 정광필 이정 박열 안윤덕 고영산 안당 홍숙 성몽정 이계맹 등이 의논드리기를 본조의 시학이에는 강탑을 어저의 서쪽에 설치하여 남양하였는데 이것은 강할 때 이어하는 좌석인 것 같습니다만 예문에는 승강하는 절차가 없고 또 문은 통고 황태자 시학이에는 황태자의 좌석을 동벽에 설치하여 서양하고 강탑은 북벽에 설치하여 남양하며 태부 소부의 좌석은 서북쪽에 설치하여 남양한다 했습니다. 태자 시학에는 황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태부 소부의 좌석과 강탑이 모두 북벽에 있으니 강탑이 어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만일 강탑으로 경전을 두는 기구를 삼는다면 안이라 할 것이지 탑이라 할 수 없고 또 예문에도 경전을 두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일 강관이 강사할 때 강하는 서적을 두는 서안이라고 한다면 그 서안을 남양하여서는 안 됩니다. 강탑의 설치는 신등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탑 설치에 관한 글은 개원 예제에 보이는데 본조의 오례에 모두 개원 예에 의하여 찬정하였습니다. 성조나 대명 황제의 시학이에는 모두 강탑 설치에 관한 글이 없으니 이제 이 시학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아직 설치하지 말고 명나라 서울에 가는 인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오게 함이 온편하겠습니다. 다만 본조 시학이에는 서안만 있고 경전 두는 안은 없으니 대명 시학이에 의하여 경안을 어좌 왼쪽에 설치하고 경전을 두었다가 강서관에게 나누어 주게 하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남곤 이세인 최숙생 안팽수 권민수는 의논드리기를 아주의 시학에는 당나라의 개원례와 고려의 제도를 섞어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강탑의 설치만은 개원례를 따랐으나 마타하이할 일은 기재하지 않아 진실로 예관에 의심하는 바와 같습니다. 말하는 이는 어조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신하들에게 기가하는 예를 받으려는 것이요 강탑을 설치하는 것은 아랫자리에 굽혀서 문난하기 편하게 함이다 하니 이 설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헌 통고 황태자 시학에 의하면 태자의 좌석을 동벽 아래에 설치하고 강탑을 북벽에 설치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특별히 빈자리로 설치하며 아랫자리에 굽히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님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말하는 이는 또 의심하기를 강탑 이것이 곧 강안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탑과 안은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 경전을 놓아두는 기구를 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강탑이 곧 강좌요 사부되는 이가 앉아서 강을 하는 곳입니다. 비록 임금이 높음으로도 감히 사부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좌석을 설치하여 서성을 높이는 뜻을 붙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글에 무릇 어좌 및 태자 이하의 좌석은 상사가 설치하고 강탑은 감사가 주관한다 했으니 이것이 어용기물이 아님이 또한 분명합니다. 신등이 또 성조 및 황명의 시하기를 보니 다만 어좌를 설치한다 하였고 강탑에 대한 글은 없으며 고려의 제도도 그러합니다. 그런즉 제왕이 때에 따라 손익함이 같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한 가지 예의에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이번 강탑의 설치는 끝내 일정한 의논이 없으니 삭제하여 버리더라도 불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의주에 이르기를 시간간 이하는 술 5잔을 돌리고 그친다 하였는데 바야흐로 문난할 때에 있어서 서로 일어나 예를 행하는 것이 이미 번거롭고 소란하며 옹선이 나오면 반드시 떠들게 될 것이오니 이야말로 성리에 잠시만의 지성으로 도를 구하는 큰 뜻이 아닙니다. 성상께서 사도를 높이 받으시며 배하였던 전례를 널리 찾아서 일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에 있었으면 다 선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술 돌리는 예의를 삭제하고 논란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 차만 하사하여 마시게 하며 의주에는 어그러지지만 사체에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유승조, 구지신, 김경, 이빈, 김한욱, 최명창은 의논드리기를 강탑을 혹은 경안이라 하지만 탑은 상입니다. 예전에 와탑, 하탑이라 하는 것은 모두 안고 굽는 기구이니 경안을 가지고 강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의 원리에는 상사가 어좌를 설치한다 하였고 강탑은 감사나 혹은 국자감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했으니 그것이 경안인가 의심됩니다. 무릇 어좌는 상사가 설치한다 하였으니 행학하여 강서라는 좌석은 감사가 설치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의주에 이르기를 강탑은 어좌 서쪽에 설치하여 남양하고 강서관의 강좌는 앞기둥 사이에 설치하여 강탑을 마주보고 북향한다 하였으니 만일 이것을 경안이라 한다면 강관으로 경안을 마주하여 논설하게 할 수 없고 만일 빈 좌석이라 한다면 또 의자 서쪽에 이를 설치하여 강관으로 그 앞에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옛날 성왕은 착한 말을 들으면 절한다 합니다. 횡경 문나는 대개 노성인에게 말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유의이니 먼저 어조에서 군신의 예를 받고 강하게 되며 강탑으로 이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는 의사를 보이시고 강을 마치고는 어자로 돌아와 그 예를 끝내는 것이 역시 고의에 어그러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송의 시학이에는 모두 강탑에 이어하는 절차를 말하지 않았으니 일시의 의견으로 갑자기 그 예를 정하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의를 강구하고 시의를 참작하여 예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황필, 이철근, 흑윙, 김안국, 안철성, 윤탁, 성세찬, 송호이, 홍언필, 허지, 김희수, 소세량, 윤지형, 유돈, 채침은 의논드리기를 아주의 시학인은 개원례에 근본하였는데 강탑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관이 그 소용을 알지 못하여 혹은 강할 때 임금이 내려가 앉아서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이라 하고 혹은 이것을 설치하면 대개 경서를 그 위에 놓아두기 위함이라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시학은 옛날의 큰 예식이니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가 교화를 보이는 것이라면 의주 중에 자세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뜻을 낮춰 아래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라 예절은 이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는데 어찌 승강하는 절차만 자세히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며 누대의 시학일을 상과해 보건대 시강, 강서 등 관원에서 문무백관의 승강하는 절차까지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홀로 임금이 강탑으로 내려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으니
그것이 임금이 내려가 앉을 자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개원내의 황태자 시아기를 살펴보면 황태자의 자리는 당 동쪽에 설치하여 서양하고 강탑은 북벽 아래에 설치하여 남양한다 하였으니 정말 강탑을 임금이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가 앉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찌 황태자가 시학함에 있었으면 동벽의 낮은 곳을 버리고 도리어 북벽의 남양하는 높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또 개원예를 살펴보면 무릇 어좌와 황태자 이하 여러 신하 강관의 자리는 모두 상사가 설치하고 강탑은 감사가 설치한다 하였으니 임금이 납시는 곳이 아님이 또한 분명합니다. 또 명나라 홍치 영간의 시하기를 살펴보면 어자의 왼쪽에 경안이 있고 서쪽에 강탑을 설치한다는 글이 없으니 강탑이 진실로 임금이 겸허한 마음으로 몸을 낮추는 큰 절차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명나라 예절에서 어찌 강과에 실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강탑의 설치는 과연 무엇에 쓰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대개 허위로 설치하여 강관으로 앞을 대하여 강론하는 표적을 삼게 하고 겸하여 임금이 감히 스스로 경사에 강문하는 자리에 당하지 못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니 어찌 겸허한 마음으로 도를 높이는 뜻에 통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별다른 뜻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를 만든 뜻을 다 연구하여 알 수 없다면 우선 명나라에서 손익한 예를 취하여 시행함이었다 하겠습니까? 이상이 김수동 등의 의논을 따랐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예조와 사옹원에 명하여 공상하는 사슴꼬리 사슴혀를 감한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연산조에서 항시 공납하는 외에 별도로 직납하는 것이 한량 없어 한 혀와 꼬리의 값이 거의 면포 70, 80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백성은 더욱 도망에 흩어졌다. 그런데 연산은 이것들을 후궁에 나눠주고 밖에 전매하게 하여 이를 취하게 하니 독책하기를 급히 함은 이 때문이다. 상이 즉위하자 시련이 모두들 먼저 이 물건을 감하여 민폐를 제거하여 한다 하였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조금 감하였다. 이걸 안 쓰지. 중조실록 12권 중종 6년 2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문묘의 별제를 칭림하여 거행할 때 항례로 하면 그 예절을 갖추어야 하고 작헌례로 하면 그 예절이 지극히 소략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석전을 지낸 지가 오래지 않았으니 반드시 작헌례로 거행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횡경문나는 역대의 드문 큰일이며 근년은 선성께 친히 제사드리지 않았으니 이미 석전을 지냈으나 이번에는 향사례로 행하는 것이 사체에 무방할까 합니다. 그러나 예관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므로 감히 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성종조의 줄례를 상과에 아리라 함에 회개하기를 성종조의 첫번 시학은 신묘년 봄 3월이었습니다. 기축년 11월에는 예정이 성하하셨으니 이것으로 미루면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기년 내에 시학함은 예문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상과에 아뢰겠습니다. 다만 석전은 반드시 2월 상정일에 거행하니 3월에 시작하였으면 석전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중종 7월 13권 중종 6년 2월 1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고영산이 아뢰기를 계모의 나이가 79세나 되어 쇠질이 점점 더하고 신도 병이 있으니 사직하고 돌아가 복양하면서 병을 조습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의 어미가 있는 근처의 관찰사에게 결혼이 있으면 자견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성종조의 시학은 신묘년이 그 처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종께서 두 번째 시학하실 때에 향례를 썼느냐 작헌례를 썼느냐 성종께서 첫 번 시학이므로 향례를 썼을 것이다.
나는 저기 후에 이미 친히 제사드렸으니 이것이 두 번째이다. 또한 향예로 거행하여도 무방하겠는가 하고 여지 승람을 정원에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서거정의 시학기를 보니 위에서 친히 팩백을 주면 꿇어 앉아 받았는다는 글이 있고 전에는 상사한 예가 있는데 이번 편찬 의주에는 어째 그 글이 없는가 하니 좌부승지 이 사균이 아뢰기를 무술년 양로 걸언 때에는 작은 내로 행하였는데 지금은 예관이 드문 일이라 하여 향예로 행하려 합니다. 상사한 것은 십몇 년의 시간간에게 사라를 하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일시의 언수이므로 의주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직백의 문구 같은 것은 기록하는 자가 문자를 쓰다가 우연히 글을 만든 것이요 친히 패백을 준 것이 아닙니다. 널리 물어서 알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사는 향례를 쓰고 상주는 줄례를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 사균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일기를 상고하니 그날이 사라를 하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틀 뒤에 사라를 나누어 주라는 승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그날 강하는 자리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요 후에 사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그때 경서를 강한 재상들에게 물어서 마련하여 아뢰게 하여 마땅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13번 정정 6년 6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전가기를 횡경 문난 후에 시간간의 1품 이상은 나 한 필씩을 2품은 사 한 필씩을 주겠으니 상의원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라 하자 이 사견이 아뢰기를 십몇 년의 시간간에게 사급한 예를 상고하면 10원에게는 흉배라 한 필씩을 12원에게는 무늬 없는 사 한 필씩을 하사했으니 지금은 무엇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품과는 전례 이하의 흉배라로 하고 그 이하는 무늬 있는 사로 주라 하였다. 진조실록 13권 정종 6년 2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번에 형조판서 고용산이 계모가 연로함으로 해서 귀양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도의 감사가 결혼이 있기를 기다려 제수하시려 하여 승전을 받들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대저 감사는 한 방면을 맡아 지키면서 내치고 등용하는 권리를 가졌으니 결론을 기다려 제수하여 귀양하게 하는 수령의 유래와는 다릅니다. 하물며 감사의 채임은 1년 이후에 있는데 어찌 감히 미리 승전을 받들겠습니까? 그행하지 마소서. 더구나 형사는 전에 함경 감사가 되었을 때 영중기에 붙여 있는 면포, 어염, 지물, 개, 돈 등 물건을 사창을 설치하려고 호조에 청하였습니다. 호조에서는 조종조 이래로 폐지한 지 벌써 오래니 지금 다시 설치할 수 없다 하여 붙인 물건으로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를 보충하게 하고 1만 8천 녀석을 회계에 기록하였으나 그게 유명물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갖고 올 수령이 그 수량을 보충하려면 앞으로 백성에게 부세를 더 거두어야 하니 그 패가 적지 않습니다. 근래 조신으로서 그 도의 사명을 받들어 나갔던 이들도 모두 그 패를 말하며 한도가 소동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까지 되었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형산의 허명을 과장하여 기망한 죄를 통렬히 다스리소서. 또 경상도 절도사 황형은 성품이 본래 탐포합니다. 전에 함경 절도사가 되었을 때 탐포하기 이를 데 없었으므로 논박받아 채임되었고 또 경상 병사가 되었어도 저는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탐포함이 전보다 배이나 더하여 또 논박받아 취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년에 외변이 갑자기 일어나며 조정에서 황영의 탐포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황영을 방어사로 삼고 다시 절도사의 소임을 주니 탐포함이 더욱 심하여 작패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소행을 낱낱이 들어 아뢰겠습니다. 한량과 공사천 중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뽑는다는 명목으로 밀봉을 받았는데 간악한 이속이 이를 인연하여 권세를 부려서 노약을 물러나고 조금이라도 혐원이 있으면 밀봉을 칭탁하고 초록하여다가 뇌물을 받고는 곧 제거하니 이 때문에 민간이 소요하여 이산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온나무는 폐절을
지나면서부터 벌채하여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군기를 수리한다 칭탁하면서 민간에게 바치기를 독촉하여 배나 되는 수량을 함부로 징수하니 백성이 지탱하지 못합니다. 어저는 연해 지방 백성들이 힘입어 생활하여 가는 것인데 이제 황형이 백성의 이익을 낚아 빼앗아 고기잡이를 한껏 하며 군주의 말을 사용하여 싣고 다니며 팔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군사와 말이 다 지쳐서 적변이 있더라도 방어하지 못하여 큰 환란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번 과거에서 남방의 쇠잔한 패단은 문목으로 되었었는데 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황형의 탄포하기 이를 데 없음과 국민이 괴산된 상황을 극단적으로 진술하였으니 이것으로도 한도의 공론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어청에서 밀봉이 민간을 소유시킴과 죄의 경준을 막론하고 문득 엄중한 형벌을 시행하여 군졸이 성한 살이 없어 말을 타지 못하는 것과 또 교생을 영문에 모아놓고 그를 강한다 칭탁하여 여러 날이 지나도록 놓아주지 않아 폐해가 또한 적지 않은 일 등 몇 가지 사실을 들어 황형에게 이문하였으니 조정에서도 황형의 탄포함을 알 것입니다. 신등이 들은 것은 이런 두어 가지 일에 그치지만 그 밖에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쪽 지방의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주장의 실도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조정에 어찌 남쪽 지방을 맡길 만한 장수가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조정과 외임에서 명망 있는 일을 널리 의논하고 잘 택하여 황형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신으로서 어버이가 놀고 귀양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근처 수령의 결혼 있기를 기다려 차견하는 것은 예의지만 고영상 같은 사람은 귀양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그도 감사히 결혼 있기를 기다려 차견하게 하였다. 양국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은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백성에게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물어보겠다. 황형의 이런 일소유생 표빙이다. 대책에서 과연 그 폐해를 말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폐해를 입은지는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대저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예전에 없던 일을 특별히 만들면 백성이 혹 폐해를 입는 수가 있을 것이다. 남방 방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는 황형만한 자가 없으니 진실로 변방장수를 가볍게 바꿀 수는 없다 하였다. 2번 아리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고영산의 본심은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처사를 추솔하게 하여 도리어 회방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량 공군과 비견되어 취렴하는 신하로 지목하는 데까지 이르니 당시의 의논이 애석히 여겨 말하기를 국사에 진심하는 자 이로부터 해이해지겠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장령 안처승이 힘써 주장하여 공박했다고 하고 혹은 이 때문에 문관 서지가 경성판관이 되어 고형산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얼거 만들어 중상하였다 하였다. 서지의 사람됨이 용심이 음흠하여 남의 과실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의 처신은 조심하지 않으니 식견 있는 이들이 허황한 사람이라 지목하였으며 끝내는 시론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그렇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6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상군 박씨가 그 족친이 환천된 일로 상언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전일대간이 왕후의 족친 및 박씨의 족친을 종량하게 함이 미편한다는 일로 여러 날 논개하여 청한 대로 되어서 법에 의하여 종량된 사람 이외에 모두 환천하는 것은 성전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성전을 보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박신 족친에 대한 일은 열거되지 않았는가 하니 그때 색승지가 드디어 그 말로 취품하였는데 위에서 이르기를 대강을 들어 승전을 받들었으면 그 나머지는 해당 관점에서 분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이번의 상언은 매우 배업에 어그러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의 성전은 왕후 족친에 대하여만 말하였고 박씨는 족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자 색승지 이희맹이 아뢰기를 신이 전지를 보니 박씨의 일도 마땅히 그 가운데 있어야겠기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해사의 명하에 분간하게 하였다.
진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북쪽 지방은 인심이 동요하기 쉬워 장차 변고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속히 유씨를 내리어 양국 무역을 정지해서 민심을 편안하게 하소서. 또 고영상이 빈말을 널어놓아 대간이 빈말을 널어놓아 나라를 그르치니 어찌 육경의 바늘에 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관의 사무는 매우 기묘한 것이며 또 주문을 받으면서 공무를 보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속히 가소서. 황영의 범행은 어제 조율하여 진술하였으니 속히 쾌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형산의 일은 이미 호조의 명하에 상고해서 아뢰게 하였으니 상고하여 아뢰면 알게 될 것이다. 어찌 이런 이로 판시를 갈 것이 있겠는가? 황영의 일은 지금 바야로 날이 따뜻하여 해로에 바람이 스은하니 적변이 염려되어 방어에 관한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황영 같은 자가 없고 또 장수는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전번경상 우도 수사가 외를 사로잡은 일에 농공함 매우 부당합니다. 그 우한 참핵을 어찌 농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들으니 달리어 나가 외선을 습격할 때 우리 배 한 척이 패몰하고 인마가 많이 빠져 죽었지만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니 추문하소서. 병사는 유담년이고 수사는 이권이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저는 우리 장기가 아닌데도 참핵하였으니 가상한 일이므로 이미 수위하여 논상한 것이다. 패선한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주문하겠다 하였다. 다른 일도 모두 2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 13권 중종 6년 2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세필에게 전교하기를 고영산이 양국을 무역하여 군대에 보충한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얼마이며 민간의 폐해가 되면 얼마인가 이 뜻으로 아울러 물으라 하니 김세필이 회개하기를 당초에 고형산이 영중에 있는 것으로 사창을 만들려 하였으니 반드시 저축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에 도움을 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민원을 일으킴이 과연 대간이 말한 바와 같다면 매우 그릅니다. 그러나 호조에서는 양국의 수량만을 알 뿐이지 어찌 그 현실이야 알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폐해의 유무를 본도에 치서하여 묻고 우선 양국 바치는 것은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고영사는 지금 추문하고 있으니 끝내는 반드시 법으로 주의를 정하게 될 것인데 어찌 출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현관의 사무는 매우 기묘하며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데이겠습니까? 속히 그 직을 가소서. 형산이 양국을 무역한다 하면서 그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느리어 민원을 일으킨 것은 조정이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 반드시 그 도의 하문한 후에 정지시킬 것이 아닙니다. 황영의 탄포한 정상은 전에 이미 조항을 들어 전달하였습니다. 장수의 소행이 이러하니 변방에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사조를 위복하여 적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사졸이 쓰여지지 않을 것이니 급히 이 직을 가소서 하고 2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고영상 황형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그일 소송하는 자들이 유모와 신노비를 얻은 후에 얻은 그 소송은 분배하지 않는다는 법에 의하여 법의 시행전과 시행후를 상과에 분간하여 주기를 정하며 분운하게 소장을 올립니다. 신 등이 상고하니 유모와 신노비를 얻은 후에 그들이 낳은 자식은 형제에게 분배하여 주지 말게 하는 법은 매우 미편합니다. 이 법이 만일 행해진다면 성장하여 혼가한 자는 소득이 매우 많아질 것이요 취약하여 아직 혼가하지 않은 자는 소득이 매우 적어질 것이며 노비의 수가 적은 자에게는 더욱 미편하니 시행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황형의 일이 과연 아랜 바와 같다면 황형도 죄가 없을 수 없으나 다만 방어청에서 풍문문을 듣고 행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서 행위한 것인가 만일 확실히 알았다면 의당 먼저 계문하였어야 할 것이니 방어청이 물어보라. 유모와 신노비를 얻은 후에 그들이 낳은 자식은 형제에게 분배하여 주지 말게 할 일은 그때 장례원에서 집품하였기 때문에 대신에게 수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법이 이미 섰으니 폐해가 있다여 수시로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였다. 2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조 6년 6월 20일 MN 두 번째 기사 방어창이 아래기를 황형의 일은 본래 풍문에서 나온 것이니 그 확실함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확실하다면 어찌 그 말을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황형이 일을 하는데 착오가 있어 백성에게 배를 끼쳤다 하더라도 모두 공사이요 제 몸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밀봉을 받은 것은 활 잘 쏘는 사람이 누락될까 염려해서이고 서생을 강한 것은 유적을 침탁하여 군역을 피하는 것을 염려해서이고 형벌을 엄히한 것은 군령이 해이된 것을 바르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이 심히 그러지 않다면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변장을 바꾸면 불가합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방어청이 아래기를 좌도 수영 부산포로 이진하는 편부는 독단할 수 없으니 널리 의논하소서. 또 다대포가 바닷가로 불쑥 나가 있어 적이 들어오는 첫머리이니 사변이 있게 되면 구원이 이르기 어렵습니다. 위치를 옮겨 성 쌓는 일을 종사관이 갈 때 병수사와 더불어 서평포 등처를 간심케 하여 함께 의논해 성을 쌓게 하였으니 어찌 그릇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그러다고 하는 자가 있으니 새 감사로 하여금 다시 변방장수와 함께 편부를 간심하여 치게 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영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정부 병조 지변사 재상을 명하여 경상 좌수영을 이진하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였다. 김수동, 유순정, 상이안, 이선, 김은기, 홍경주, 신현노, 정광필, 박영문, 홍숙, 윤희평, 최숙생 등의 아래기를 부산포가 적이 들어오는 첫머리에 있으니 수영을 이곳으로 옮기면 방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형세로 보면 주장은 마당이 중앙에 있어 좌우 쪽을 공허하여야 할 터인데 부산 한쪽에 옮겨 있으면 영해 같은 곳에 변이 있을 적에는 형세가 때맞추어 구원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또 수영을 본래 부산에서 개운포로 옮겼으니 당초 옮겨 설치한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동네에 폐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이진하는 일은 중대하니 한때 이해로 경솔하게 변경하면 불가합니다. 다시 잘 생각하여 영부의 폐해가 없을 만한 후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병수사와 함께 편부를 잘 헤아려서 개문하게 하고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6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강원도 회양 흡곡에 지진이 있었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6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경세창이 장령 김협이 전의 일을 논계하였다. 협이 아뢰기를 예전에 신을 보내어 북도 백성들이 질고를 묻게 하셨습니다. 그때 경성의 백성이 양국 무용으로 거심하며 심지어는 소장을 올려 말하기를 근래 흉작이어서 적곡을 아직 다 바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만일 양국을 무역한다면 어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곳마다 고을 백성이 모두 이것으로 원망을 삼으니 돈의 탄식과 원망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골의 수령도 백성의 이익을 다툴 수 없는 일인데 한 방면에 부탁을 받은 자의 일이니까 이제 그 도에 묻더라도 반드시 실제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 도리어 그 허장된 수량을 거치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기만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형사의 일이 만일 말한 바와 같다면 폐해가 진시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일 감사로 있을 때 국사에 힘써서 여러 번 큰 공이 있은 것은 조정이 모두 아는 일이니 그 일의 허실을 알아본 후에 재량하여 처리하겠다 하자 김협이 아뢰기를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둘지언정 취렴하는 신하는 기르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이 취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왕의 족척으로 법을 어기고 종량 한 자를 전 회의에 여러 달을 두고 농계하여 윤호를 얻어 환천하였습니다. 근자에 상궁 박씨가 족친의 환양하는 하는 일로 법을 어기고 상언하니 해당 관청에서 반개하였는데 특명으로 도로 양민이 되게 하시니 이야말로 법 밖의 일입니다. 대전에는 왕후의 소공치는 종량하되 심하치는 참여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보무가 족친으로서 법을 굽혀 종량한 수가 10여 명에 이르니 이것은 보무를 높이는 것이 도리어 왕후보다 중한 것입니다. 종량하지 마소서 하니 zan교하기를 대전 중에 왕의 족친으로서 심하치는 종량하지 말게 하였으므로 다 함께 환천하게 하였다. 박씨는 보무의 본래 자식이 없으므로 조정조로부터 삼촌까지는 특별한 예로 종량하게 한 것을 따랐다. 대전에는 없지만 조정도 특언의 예에 의하여 종량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안당 헌납성 세창이 고영산 등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 김수등이 아뢰기를 황형의 일을 신이 일찍이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간의 아뢰므로 비로소 자세히 들었는데 과실이 과연 큽니다. 신이 전에 유순정 성희영과 남방의 일을 의논하여 말하기를 남방의 백성이 승평한 제우리여서 병랑의 일을 알지 못하니 불의의 변이 일어나면 온 도내가 소란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형이 방어를 튼튼히 하려 하여 따로 예전에 없던 일을 만드니 백성이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또 지금 3, 4월은 참으로 외변이 염려되는 때인데 장수를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므로 곧 아뢰지 않았습니다. 남방의 일이 이렇게 극에 이르러 군사는 집에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수에 나가며 백성은 궁핍하고 군사는 피곤하니 폐해를 구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방수를 튼튼히 하려면 백성이 반드시 지치고 백성을 사랑하려 하면 방어가 허술해집니다. 백성도 편안하고 방어도 튼튼히 하는 데 대하여는 신이 아직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황형의 본성은 신이 알지 못하지만 싸우고 지키는 것은 원래 황형의 능사입니다. 조정이 황형의 작패를 알면서도 갈지 않음이 부당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방어가 긴급하니 새 장수로 대신하면 허술해질까 두렵습니다. 신이 유순정 성희양과 심사숙고하였지만 아직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잘 의논해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황형의 이런 방어청이 행위로 보면 매우 그러다. 그러나 군주를 많게 하려고 그런 것인데 남방 백성들이 방어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다. 형은 방수의 선우를 아니 가볍게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하자 안당이 아뢰기를 아조의 일로 보면 허종, 이극균이 모두 묘당의 대신으로서 나가 북도 절도사가 되었으므로 참으로 방어를 중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남방의 일이 매우 중요한데 어찌 중신을 아껴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황형은 본래 장수의 재주가 없고 다만 한때 유담령과 함께 힘을 합하여 적을 토벌하였기 때문에 절도사를 제수한 것인데 대신이 갈기 어렵다고 하니 이것은 다만 형을 보존케 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하여 계책이 아닙니다 하고 김수동이 아뢰기를 널리 조정에 의논하여 여러 사람의 계책을 들었소서 하고 성세창이 아뢰기를 대신의 말은 반드시 자세히 생각해서 아뢰야 합니다. 황형이 전에 북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군사들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이를 가는 자가 많았습니다. 모두들 말하기를 조정에 어찌 어진 장수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담포한 자를 만나 공패를 받게 하는가 하였습니다. 대저 군사들이 분개하는데 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남방에 이 일이 급하니 어진이를 택하여 황형을 대신케 하시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생업이 안정될 것입니다. 가령 황형이 적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하더라도 사절이 원망하고 배반한다면 황형이 어찌 혼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도의 군사들이 이미 지쳤으니 앞으로 어떻게 적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진에 임하여 장수를 바꾼다는 사례가 아니니 속히 가소서. 대신의 계책은 온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방의 일이 과연 중하니 널리 의논해야 하나 방어청의 대신이 한 사람이 아니니 익히 생각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안당 대사관 경세창 등이 아뢰기를 전일 경련에서 장령 안차성이 아뢰기를
행경 문안할 때 시간관, 대사원, 대사관 등은 모두 입참하여야 한다 하므로 위에서 또한 입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문을 상고하니 시간관은 정의품 이상이요 대사원, 대사관이 입참한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성대한 일인데 뒷날 또한 반드시 상례로 삼게 될 것이니 일시의 의논을 가지고 갑자기 예전의 유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대사관을 강서관의 반열에 입참하는 것으로 이미 섭의하여 왔는데 강사하지 않는 자를 강서관의 반열에 입참하게 하는 것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반열에 입참하게 하려 한다면 본래 당상관으로서의 시신은 없는 것이니 그 반차가 또한 미편합니다. 또 강서관 중에는 대관으로서 입참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어찌 반드시 유례를 어기고 대사헌 대사관을 입참시켜야 하겠습니까? 입참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예관이 이품 이상으로 마련하여 아랬고 또 성종조의 예를 상고하면 종이품이 입참한 예가 있으니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자 안당 등이 아뢰기를. 행경 문난은 세상에 드문 성대한 일이니 갑자기 예전 예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종조의 종이품이 입참하였으나 이는 일시에 명망이 중한 인물이므로 예문에 불합하더라도 곤도로 입참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등은 물망도 없고 또 예문에도 불합하니 입참하지 말게 하소서 하며 명륜당은 매우 좁아서 여러 사람이 입참할 수 없는 데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의논하라 하자 정성들의 의논이 모두 참여하지 말게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원 대사관은 입참하지 말라 하였다.